네, 반갑습니다. 카라이크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뉴카렌스 2007년식 모델입니다. 2007년식인데 오토 4단이고요. 키로수는 벌써 23만 킬로가 넘어갑니다. 많이 탔죠. 이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요즘 차박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자기 차가 한 대 있고, 근데 승용차이신 분들은 보통 차박을 하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좀 다른 차가 필요한데 굳이 너무 비싼 돈을 들이고 사고 싶지 않다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량이 바로 이 뉴카렌스입니다. 이 차량의 보통 시세는 진짜 싸면은 100만원에도 사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들은 조금 상태가 안 좋겠죠. 이제 100만원에서 보통 상태가 정말 좋은 12년식이 마지막 모델인데 12년식 이후의 차량을 사시려면 거의 한 500 정도? 지금 그렇게 인기가 많은 차입니다. 차박 덕분에 차값이 올라간 차는 레이와 이 차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SUV들은 원래 시세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차량은 원래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차박이 유행이 된 후로 갑자기 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한번 실내 공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뉴카렌스 전면부를 보시면 그릴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상단부 그릴이 원래는 이 크롬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요 기아 로고를 바꾸면서 저희가 시커먼 검정색으로 칠했고요. 하단부 그릴을 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생각 외로 디자인이 괜찮아요. 여기에 블랙으로 도색을 하면 좀 더 요즘 차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헤드라이트 경우는 좀 큰 편입니다. 지금 손바닥으로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 상단부에는 깜빡이가 들어가고요. 하향등, 상향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후드 라인을 이렇게 잘 접어준 게 명암이 굉장히 두드러져서 차가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2007년식이라 범퍼가 이런 거고요. 2008년 이후부터는 범퍼 형상이 달라집니다. 그 차량은 좀 더 귀여워져요. 차가 마치 팬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서 오히려 좀 더 귀여워지는 그렇게 바뀝니다. 네, 이 옆면을 보시면 이 차량의 사이드 부분은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앞에부터 뒤에까지 쭉 가서 이 리어 램프가 꺾이는 곳에서 만나는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을 해내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유리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에 붙어 있어서 위로 나오는, 그래서 상당히 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시야를 최대한 크게 확보해 줄 수 있게 사이드 미러가 크게 디자인됐습니다. 이게 순정 루프렉입니다. 순정 루프렉이 이렇게 달려 나와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고요. 2008년 이후부터는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그냥 보통 일반 차에 달려있는 루프렉이 달리고 이렇게 순정 루프렉이 가장 깔끔하거든요. 예, 사실 때 꼭 참고하시고 사셔야 되고요. 패밀리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롬 몰딩도 이렇게 다 달아줬다는 게 이 당시에는 좀 원가 절감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고, 휠은 16인치, 사이즈는 205에 6016입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그때 당시 디자인답지 않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나왔어요.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이 트렁크까지 넘어가지 않고 트렁크 모양을 살리면서 리어 몰딩과 함께 연결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를 아마 이 색깔로 해줬으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차가 되지 않았을까, 훨씬 더 요즘 나오는 차량 느낌으로 되지 않았을까. 애프터마켓에 이 리어 램프와 동일한 색상으로 나온 이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대량으로 나오지 못해서 아마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장착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뭔가 요즘 차 느낌 나게. 리어 범퍼도 보시면 그때 당시 차들이 이렇게 뒷범퍼 디자인이 하단 가니쉬가 없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나름 이렇게 디퓨저 느낌도 내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리어 머플러가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 차량의 옵션이 낮게 들어가면 이 리어 머플러가
수도꼭지로 바뀌지만 이 차량은 GLX 등급이기 때문에 진짜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 머플러입니다. 이건 이 후방 감지기 같은 경우는 직접 장착한 거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 후방 감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식에는 지금 봐도 디자인이 엄청 옛날 차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깔끔하고 그래도 나름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네, 지금 운전석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운전석으로 와보면 시트 자체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개발이 옛날에 된 차량이라 조금 시트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근데 시트 쿠션 자체는 폭신폭신한 편입니다. 굉장히 폭신폭신한 편이라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핸들 자체는 이 차량은 옵션이 좀 있는 차량이라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핸들을 위아래로 조정까지는 가능하나 앞뒤는 안 됩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여기 풋 파킹 브레이크인데 푸시 타입이긴 한데 해제할 때는 이렇게 당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식 변경을 하면서 그냥 푸시 방식으로 완전 변경됐고요. 시트를 앉았을 때 시야 자체는 좀 높습니다. 지금 시트를 굉장히 낮춘 상태거든요. 낮춘 상태인데 지금 상태도 조금 높고 이거를 시트를 더 올려버리면 지금 최대한 올려버렸는데 이 차량의 보닛이 살짝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닛이 보일 정도로 시야는 굉장히 높아서 시야가 걱정될 정도는 아니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다 플라스틱이지만 이쪽에는 인조 가죽을 덧대서 좀 더 깔끔하게 보여주고요.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는 운전자 중심이 아닌 양쪽이 균형을 이룬 균형 잡힌 디자인이고요. 보통 원래는 여기에 오디오가 달려 있었는데 저희는 고장이 나서 일단 교체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제 내비를 매립할 때 쓰는 매립재가 달려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없어요. 비상 깜빡이 디자인 자체는 깔끔합니다. 이 비상 깜빡이 주위에도 데코를 넣어줬고요. 이 차량은 옵션이 있는 차량이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기어 노브 디자인은 이때 나온 차량 소나타랑 로체 다 이 기어 노브를 공유합니다. 물론 이 가죽은 저희가 씌운 거라 원래 이런 디자인은 이런 색깔은 없고요. 앞좌석은 다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차량은 마지막 연식 모델까지 스마트 키가 없는 걸로 압니다. 에어컨 송풍구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디자인인데 그래도 이 테두리에 약간 실버 몰딩이 들어가서 조금 고급감을 좀 더 높여준 것 같고요. 이 밑에 공간이 기어 노브가 여기 있어서 이 밑에 공간에 좀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요 밑에 시거잭도 달려 있습니다. 물론 잿더리도 있고요. 컵홀더는 이쪽에 마련돼서 생수병 중간 PT는 들어갈 정도로 됩니다. 팔걸이 자체는 높이는 딱 적당하고요. 기어 노브랑 딱 맞게 2단계로 열립니다. 깊숙한 곳 하나랑 요 위에 공간 하나랑 두 군데로 열리고요.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좀 옵션이 있는 차량이라 불도 나와서 이게 그래도 원가 절감은 없다.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보통 이런 각도가 나오고요. 지금 같은 저희 차 같은 경우는 평탄화 작업은 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있죠. 그 점 알아두시면 좋고요. 시트를 펴보면 보통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시트를 앉아보면 앞좌석은 지금 제가 앉은 상 그대로 온 거고요. 뒷좌석을 앉아보면 각도도 좀 여유롭고 이 무릎 공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레버를 누르면 앞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는 운전석 시트 밑에 발 공간도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시트 옆에 보시면 팔걸이도 내려오고요. 5인이 간다면 가운데 타야 되지만 4인이 타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 레버를 당겨주면은 팔걸이도 내려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장거리 여행 가시면 굉장히 편하죠. 개방감도 이 유리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창문에 팔을 얹어도 높이도 딱 적당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잿더리, 옛날 차든 잿더리가 많죠. 잿더리 뒤에도 있고요. 여기 보면 컵홀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구멍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뒤에까지 다 시원합니다.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는 타입입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평평하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차박하는 데는 아주 적절한 차량이고요. 높이도 적당하고요. 지금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일렬 쪽으로 가까이 가면 조금 지붕이 낮아지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도 머리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제 키 같은 경우는 174 정도 되고요.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남습니다.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그리고 이 트렁크 넓이 자체가 리어램프 디자인을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크게 열릴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뒤쪽으로 뷰가 아주 좋게 나올 수 있게 해놓고, 이 유리도 굉장히 많아요. 널찍널찍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에 이렇게 누워봤을 때 이 정도면은 매트를 안 깔고도 좀 편리하다. 이 공간 자체가 폭이 원래 그렇게 넓은 차는 아닌데 실내 공간을 잘 뽑아냈어요. 네, 뉴카렌스 차량 한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145마력대고요. 145마력대지만 차량 무게가 아무래도 기본 승용차들에 비해서는 좀 더 무거워요. 가스통의 무게와 이 뒤쪽 해치 부분에 이제 좀 더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게가 좀 더 무겁습니다. LPG 차량이라 아무래도 가솔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출력이 나가는 정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도 이 차량이 좀 경제적으로 타기 위해서 사는 건데 뭐 연비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연비가 가스차이고 그리고 차 무게 때문에 연비가 좋은 차도 아니고, NF 소나타나 로체와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지만 소나타나 로체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굉장히 물렁물렁하죠. 근데 이 차량은 중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롤을 좀 더 억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더 강한 스테빌라이저가 쓰여진 게 아닌가. 코너를 돌 때마다 이 NF 소나타를 탔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소나타와 같은 느낌의 주행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무게 덕분에 좀 더 묵직한 맛은 좀 있습니다. 가속력을 한번 보면은 뉴카렌스의 가속력은 일반 가스차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덜 나갑니다. 네, 카렌스의 승차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면 상태가 썩 좋지 않는 곳인데 이곳을 지나가 보면은 역시 이 시대에 나온 차들은 쇽 자체는 일단 물렁물렁하게 세팅한 느낌이 나고요. 단단한 느낌보다는 최대한 충격을 덜 오게 하겠다는 세팅, 그런 느낌이에요. 웬만한 노면들이 다 굴곡이 많아도 이 쇽에서 웬만한 거는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거기에 타이어도 사이즈가 좀 두꺼운 편이죠. 16인치. 그로 인해서 뭐 이 승차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데일리로 써도 충분하고요. 장거리를 가실 때도 이 시트도 푹신푹신하고 쇼버도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이 차량 자체는 승차감 자체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카렌스의 장점은 이 넓은 실내 공간과 LPG 엔진에서 오는 정숙함, 그리고 그 LPG 연료를 씀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이득을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디젤 모델을 사시면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더 생기죠. 뭐 터보 차저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인젝터가 나갈 수도 있고, 고압 펌프가 나갈 수도 있고, 아무튼 디젤 차보다는 좀 더 신경 쓸 게 적습니다. 가스차만 하시면. 근데 이제 이 차량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핸들이 좀 무거워요. 저희도 그래서 핸들 이 보조봉을 섞였는데 이걸 안 끼고 돌리기에는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동호회를 좀 더 막 찾아보고 해도 이 차량의 원래 특성 자체가 차체도 무겁고 해서 핸들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엔진은 그나마 좀 내구성이 좋은 편인데 미션이 이제 내구성이 조금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 차를 가져와서 미션을 갈았어요 한번. 그래서 조금 속이 쓰린데 그래도 교체를 하고 나니까 차가 생생해졌고 뭐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미션 내구성 때문에 미션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도 뭐 내구성이 좋긴 하나 아무래도 이 차량 자체가 키로수가 많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키로수가 좀 많은 차들은 많지 않더라도 15만 킬로 뭐 이 정도 된 차들은 엔진을 잘 판단해서 구매하시고요. 정말 미션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션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차량을 뭐 사신다면은 300에서 400 정도 선에서 사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것으로 카네트 시승을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자동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